이제 이 대상을 하면서는요 늘 군자 이하야. 그러면 나는 이 공부를 하고서 어떻게 실천할 건데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세곤이 곤이 뭐냐? 땅과 같은 거다. 땅과 같은 거. 땅의 그 덕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지 니꼬르 뭐 저기 곤 그건 아니고 땅의 그 덕과 같은 거다.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보고서 후덕으로 후한덕으로 재물하느니라. 만물을 끌어안느니라. 여태까지 본의 덕에 대해서 말해서 후덕재물 얘기 많이 했잖아요. 후덕재물. 후한덕으로서 만물을 포용하는 덕이 본액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본의 그 덕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후덕으로 재물하는. 대상입니다. 이 상사에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글들이 개의 덕을 본받아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실천해라 라는 구조입니다. 이 대상 자체가 딱 그 구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상황을 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의미로다가 들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요게 그래 공자님 말씀 참 맞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 공부는 끝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거를 책은 책대로 그런 글대로 있으면 내 뱃속에 들어와서 달달달달 3년을 외우고 있은들 아무런 나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실천하고 써먹을 때 그 글이 결국 나한테 내 몸에 붙어가지고서 내가 사람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군자 이하야. 그 군자 이하야라고 말했는데, 여기 뭐야? 그 대상은 군자, 선왕, 후, 대인, 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군자고, 어떤 경우에는 선왕이라고, 선왕이 이하야. 어떤 경우에는 후 이하야. 어떤 경우에는 대인이 이하야. 어떤 경우에는 상이 이하야.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군자는 상경에 21번, 하경에 32번 해서 모두 53번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전부 64개인데 그 중에서 11개 빼고는 다 군자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군자를 만드는 공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주역은 군자를 만드는 공부다. 이걸 익혀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양산하는 그런 공부다 라고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선왕은 상경에 6번, 하경에 1번 해서 7번 나오고요. 후는 상하경 합하여 2번 나옵니다. 대인은 상경에 1번밖에 없습니다. 상도 상경에서만 1번 씁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자에 관한 공부이긴 하지만 공부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군자가 이 역을 본받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이 글에서 군자는 도덕 군자일 수도 있고 일정한 지위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군자라면 주변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세상을 예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그 권력으로, 권한이나 행정력으로다가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둘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활. 그 모습을 말해보면 땅의 모습, 땅의 그 덕성이 곤입니다. 땅의 덕성은 앞에서 말한 건을 따르는, 쉼없이 실천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덕한무강하고 행지무강하고 응지무강하는 군자가 이러한 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후한덕으로 만물을 싣고 있는 모습으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덕을 갖춰라라는 충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이라고 그러니까 이 군자의 자리에다가 나는 이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 주역 공개를 배웠으니 그대로 실천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글을 배운 목적에 딱 들어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행은 건하고 지세는 곤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형태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천행은 건하고 굳건하고 땅의 모습은 곤하고, 땅의 모습은 흙에 종자를 묻는 모습입니다. 그 종자가 올라온 모습이 요 신자가 됩니다. 갑은 무엇인가? 예. 건이 내린 정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갑은 아직 종자가 발화하기 이전입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무수하면 기라리라. 저기 건께 용구효에 나오죠. 무수하면 기라리라. 그 건께 용구를 설명할 때 문용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말고 지금 이건 다른 설명입니다. 이제 땅을 만나서 발화가 될 것이다. 예. 땅에다가 종자 심어놨으면 보이지 않게 흙으로 꽁꽁 덮어라, 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꽁꽁 덮어라. 사람으로 치면 애 들었었으면 각방 재워라 이 소리입니다. 한 방에 재우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천행은 도이고 기이며 하늘은 시작을 주장으로 삼습니다. 지세는 덕이고 질이며 땅은 곤정으로 주장을 삼습니다. 정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굳센 발음 뭐 이 정도 정도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곱고 굳셈을 말합니다. 요 정은 대체적으로 발을 정자와 같이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가끔은 아닐 때도 좀 있어요. 가끔 아닐 때도 있는데 요 발을 정자다. 예, 발을 정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의 들어맞습니다. 가끔은 좀 아닐 때도 있고. 초유표. 네, 초유표는 지금 그러니까 괴사, 단사, 대상은 얘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말하고 이 상황의 형세를 말하는 겁니다. 형세를. 이 전체의 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사로 들어가면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변합니다.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그러니까 주역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같이 말합니다. 얘를 공간에다가 대비를 해서 말을 해봐도 말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다가 비춰서 말을 해도 말이 됩니다. 지금 처음이라는 자리는 일을 시작하는 때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때이고, 아직은 뭔가를 할 수 없는 때이고, 그렇습니다. 즉 이거는 일이 끝나는 때고 마무리 짓는 때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힘을 쓸 수 없는 때입니다. 힘을 쓸 수 없는 때. 그래서 가끔은 이걸 이렇게 덜어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5살짜리 하고 100살 어르신하고는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덜어내고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덜어내고 말하는 거를 그때는 이렇게 작게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건 뒤에 또 이야기할 거가 있습니다. 초육은 음효는 6이라고 말하고 양효는 9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면 변빙이지 하나니라. 저 이자는 밟을 이자거든요. 밟을 이자. 밟대는 거는 뭐냐면 지나온 자취입니다. 우리 이력서라고 할 적에 저자 씁니다. 신발 할 적에도 저자 쓰고, 신발 할 적에도 저자 쓰고, 이력서라고 할 적에도 저자 쓰고. 이는 밟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신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삶에 지나간 자취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력서의 이자가 또 신발 이자를 씁니다. 신발 이자를. 이 글자의 뜻은 밟다, 신을 신다, 행하다, 겪다, 지위에 오르다, 자리에 나아가다, 신, 계이름, 복록, 행실,
영토 이런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곤깨를 월깨로다가 비교를 해보면 10월달이 됩니다. 10월달. 이거는 따로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도 쓸 때가 좀 있고요. 좀 못 외우겠으면 몇 개만 외우십시오. 몇 개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요거 표를 하나씩 그거 올라가면서 손가락 뽑아봐도 되거든요. 손가락 뽑아봐도. 지금 저기 보궐, 보궐 이거 양이 처음 올라오는 때, 그 다음에 박월 양이 떨어지는 때, 그 다음에 중천경계 4월 양이 꽉 찬 때, 요 정도면 될 겁니다. 요 정도. 안 찍으셔도 돼요. 요 정도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양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하나씩 쌓여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꽉 차면은 밑에서부터 음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음이 하나씩. 그래서 아무데나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외워놓고는 그냥 쭉 쉬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써는 데 있나? 여기는 없나요? 네? 거기에 있어요? 저기 저기 도널이라고 써 있어요. 도널. 돈이 어디가 있냐? 6월이라고 있네요. 6월. 저기 보면 알봉 분탄지 도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세제 큰 글자 말고 저 뒤쪽 작은 글자요. 세제 알봉 분탄지 도널. 요런데 저게 연원을 써놓은 연원. 저 알봉 분탄은 고갑자인데요. 저것도 그냥 네이버 가서 찾아보세요. 1대1로다가 갑신년 올해 무술년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특별히 올 것도 없고 그냥 표 가지고 있으면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주 쓰시는 분은 외워질 테고 글 쓰는 분으로 쓰니까 외워질 테고 우리처럼 글 안 쓰는 사람은 표 놓고서 저게 몇 월이지? 하면서 눌러보면 될 겁니다. 알봉 분탄 저거는 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도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널 음력 6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거 좀 또 달라요. 다르고 저쪽은 갑신년 여름이고 요거는 지금 갑신년 6월 상환 저 6월도 아마 요때쯤 될 겁니다. 6월도 그죠? 6월도 요때쯤 돼요. 중지곤깨는 10월깨입니다. 초육이 동함되는 얘기는 음이 동하면 양이 되고 양이 동하면 음이 됩니다. 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양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양으로 바뀐다. 동하면 11월깨인 지뢰복이 됩니다. 깊은 겨울이 됩니다. 이슬이 아닌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곧 겨울이 닥쳐오겠구나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미리 아는 걸 겁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하루살이는 겨울이 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죠. 겨울을 한번 나본 사람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걸 겁니다.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일의 조짐을 보고 어떤 일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하면 견디지 않으니라. 서리를 밟으면 곧 얼음이 오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 소리입니다. 곧 얼음이 오는 때가 올 걸 알아라. 조선왕조실록 저 주역 공부하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적에 조선왕조실록 검색했습니다.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앞뒤 정황이 다 나와요. 앞뒤 정황이. 그걸 읽어보면 이게 이런 경우에 쓴 말이구나 하고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면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방원이가 그 자기 민무고 민묘지를 쳐낼 적에 요 논리를 가지고서 쳐냅니다. 지금 쟤들 하는 짓 보니까 앞으로 큰일 나겠어? 이 싹을 잘라야지. 요런 의미를 다 씁니다.
상활. 예, 여기서 설명 계속 있죠. 상활. 땅에서 말하기를. 앞에 한 그 말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 하나 허리를 밟으면 얼음이 곧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상견빙은 음시응해니. 음이 비로소 응결되는 때이니 음은 추위죠, 추위. 순치기도하여 지견빙이냐 하니라. 그 도에 예, 순하게 이르러서 예, 굳은 얼음이 이르는 것이다. 굳은 얼음. 효상은 효사를 부연 설명한 글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단사는 괴사를 부연 설명하고 추가로 한마디 더 붙인 글이고, 효상은 단순하게 효사를 다시 부연 설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뜬금없이 다른 얘기하는 글이고, 다른 얘기하는 글. 그렇습니다. 고문에 예,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달아놓은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괴사와 효사에는 이런 결정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 뚝딱뚝딱합니다. 툭툭툭 잘라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지, 그러려는 건지, 그럴 거라는 건지, 그렇게 하라는 건지, 지가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 괴사하고 효사에는. 왜? 그게 3000년 전 글이거든요. 문왕 3000년 전 주나라 문왕 때 글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글은 그로부터 500~600년 후에, 공자시대라고 말을 한다면 500~600년 후의 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초의 글하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글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정인천이 전을 달고 주자가 본의를 달았잖아요. 그거는 다시 얼마나 지느냐? 1500년이 지나서 다루는 글입니다. 1500년. 이 주역책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 그림은 500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000년. 그리고 괴사와 효사는 약 3000년. 그 다음에 시빅은 공자시대로 따지면 2500여 년. 그리고 주자의 전이 나온 게 그로부터 1500년 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냈으니까 이 당시에도 이때 말을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 글보다는 이제 한자를 알면은 주자주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주 잘 또 설명도 해놨습니다. 주자주를 읽어보면, 그걸 읽어보면 이 내용이 쉽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예. 근데 이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괴사만 보고는 이 주변 설명을 모르고서 그 글만 읽으면 해석이 안 돼, 이게요. 그러니까 주역은 뭐 정치인거리니, 주역은 뭐 말도 안 되니, 이런 소리 맨날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한 글자도 안 빠지게 논리가 아주 정연한 글입니다. 논리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누가 하는지 모르겠고, 논리가 정연한 글이고, 괴사는 그 정도 시간이 때의 글이고, 다른 글들은 그 이후 때의 글이다. 왜? 이런 글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효사나 괴사에는 이런 글자들이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이제 효사나 괴사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해석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효사는 기원전 1000여년경의 글이고, 효상은 기원전 500여 년 전의 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 초쯤 지어진 글에 요즘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동안 전혀 알 수 없는 글이 됐을 거예요. 조선 초에 한글 써놓은 거 지금 해설 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죠? 그 글을 안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온다는 말은 음기가 비로소 엉기는 것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잘못할 조짐을 보면 곧 화가 닥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조짐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여, 순치기도하여 대처하여서 미처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견빙야 아니라 굳은 얼음이 이를 것이다. 대처 안 하면 그 말입니다. 지견빙야, 화에 조짐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을 만날 것이고, 복에 조짐이 있으면 곧 복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복도 오는 복을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화의 조짐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잘못될 것이다. 싹이 노란 걸 보고서 그냥 쳐내버리면 그놈은 커봐야 노란 놈밖에 안 된다. 싹이 노랗더라도 잘 가무리하고 단돌이 해서 걸음주고 물 주고 하면 그래도 지 역할을 하겠지만 싹 노란 걸 그냥 쳐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화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 순치시키는 것은 짐승을 길들여는 것입니다. 또 화가 올 것을 미리 잘 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응은 엉기다, 얼어붙다라는 말입니다. 요 얘기 마저 해보시겠습니다. 본께는 음력 10월께입니다. 곧 겨울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달을 다른 표현으로는 호춘이라고도 하는데 초겨울인 음력 10월은 봄날처럼 따뜻하다고 해서 일컬어진 말로 중국 수나라의 두공섬이 정보 가주한 형초 세시기에 뭐 이런 건 뭐 그 기억과 어떤 책에 10월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여 봄과 같으므로 소춘이라고 한다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맥춘,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맥춘은 보리파종하는 때라는 말이니 그럴듯하지만 출처는 찾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제 계절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10월에 상강절이 든다. 상강은 물이 어느 시초다. 고로 이상하면 변빙이 지다. 우리 교재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요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로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이 말하고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다는 얘기 적어놓은 거. 여기서부터 쉬어갖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 얘기가 많아서 하나만 띄워.